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몸 어딘가에서 수백만 개의 세균이 번식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겉으로는 깨끗해 보여도 우리가 평생 씻으면서 단 한 번도 신경 쓰지 않은 5군데가 있습니다. 바로 그곳이 세균의 은신처이자 여러분의 수명을 무려 15년이나 단축시킬 수 있는 치명적인 공간입니다. 저는 30년간 고령자의 청결 습관과 건강의 연관성을 연구해온 이성훈 박사입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참 가슴 아픈 장면들을 봤습니다. 외모도 단정하시고 생활도 깔끔하신데 단 한 부위만 소홀히 해서 피로와 질병에 시달리며 삶의 질을 잃어가시는 경우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분명히 씻었는데도 알 수 없는 냄새가 난다든지 충분히 쉬었는데도 이유 없는 피로가 계속된다든지요.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셨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돌보지 않았던 그 5군데에서 은밀하게 세균이 공격을 시작한 신호일 수 있거든요. 정말 무서운 건 이겁니다. 이 작은 부위를 방치하면 세균이 단순히 냄새만 내는 게 아니라 독소를 혈액 속으로 흘려보낸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만성염증에 시달리게 되고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져서 치명적인 질환까지 불러올 수 있어요. 제가 지난 30년간 연구했던 사례 중에서 무려 70%가 바로 이런 청결 사각지대에서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5군데는 아마 대부분 처음 들어보실 겁니다. 하지만 이 영상은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삶의 길이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노인의 90%가 소홀히 하여 수명을 단축시키는 신체 5부위를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중에서 몇 군데나 관리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얼마 전에 제 지인인 72세 김영수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은 평소 누구보다도 깔끔하게 생활하시고 주변에서도 늘 단정하다는 말을 듣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유 없는 피로감과 알 수 없는 냄새가 계속되더니 점점 활력이 떨어지고 걷기조차 힘들어지셨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세히 확인해 보니까 문제는 전혀 다른 곳에 있었어요. 바로 평생 한 번도 신경 쓰지 않았던 몸의 작은 부위에서 세균이 번식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세균들이 온몸으로 독소를 흘려보내면서 건강을 무너뜨리고 있었던 거죠. 김영수님께서 제 조언대로 그 부위들을 꼼꼼하게 관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몇 주 만에 피로감이 줄어들고 다시 활기를 되찾으셨어요.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이게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청결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거든요. 뒤에 나올 관리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작은 습관만 바꿔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수명을 15년이나 단축시킬 수 있는 5부위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곳은 바로 배꼽입니다. 많은 분들이 배꼽은 그냥 흉터일 뿐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이곳은 세균이 모여서 번식하기에 정말 좋은 환경이에요. 따뜻하고 습하고 어둡고 햇빛도 들지 않는 완벽한 공간이거든요. 국내외 여러 연구기관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배꼽에는 최대 100종 이상의 다양한 세균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숫자죠. 이 세균들은 죽은 피부세포, 비누 찌꺼기, 옷에서 떨어진 섬유, 땀과 피지를 먹고 자라요. 그러면서 독소를 만들어내는데 이게 혈액 속으로 들어가면 온몸에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제가 만났던 69세 박상호 님도 비슷한 경우였어요. 이분은 이유 없는 피로와 염증으로 몇 년을 고생하셨는데 배꼽 세정을 시작한 뒤로 놀랍게도 활력을 되찾으셨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만으로도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직접 보여주신 거죠. 그럼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면봉에 미지근한 물을 적셔서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배꼽 안쪽을 닦아주시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건 절대 세게 문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배꼽 피부는 정말 얇고 민감하거든요.
그리고 세척 후에는 반드시 마른 면봉으로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조금의 습기라도 남아있으면 세균이 다시 번식할 수 있으니까요. 만약 배꼽에서 악취가 나거나 빨갛게 붓거나 분비물이 나온다면 이건 이미 감염이 시작된 신호입니다. 그럴 땐 망설이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해요. 두 번째는 귀 뒤쪽입니다. 이곳은 많은 분들이 정말 놓치기 쉬운 부위예요. 귀가 머리와 연결되는 작은 주름 부분 말이죠. 여기는 피지가 계속 분비되고 죽은 피부세포가 쌓이며 먼지도 달라붙는 곳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곳이 림프계와 혈액순환 네트워크와 바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해외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귀 뒤쪽의 위생불량이 두통이나 인지 저하와 관련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 부위에서 번식한 세균과 독소가 혈액을 타고 빠르게 온몸으로 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만성염증이 생기고 뇌로 가는 혈류가 차단되면서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생길 수 있어요. 74세 이은자님은 귀 뒤에 습진이 생겨서 심한 어지럼증에 시달리셨습니다. 그런데 귀 뒤를 꼼꼼하게 관리하기 시작한 뒤로 증상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정말 작은 부위지만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난 거죠. 관리 방법은 간단합니다. 샤워할 때 부드러운 수건에 약간의 세정제를 묻혀서 귀 뒤 전체를 원을 그리며 조심스럽게 닦아주세요. 이곳 피부도 굉장히 얇고 민감하니까 절대 세게 문지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헹군 뒤에는 마른 수건으로 꼼꼼하게 물기를 제거해야 해요. 특히 작은 주름 사이사이에 습기가 남지 않도록 신경 써주세요. 머리가 길다면 귀를 가리지 말고 자연스럽게 마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은 샤워 후에 귀 뒤를 꼼꼼히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세 번째는 겨드랑이입니다. 여러분은 겨드랑이를 단순히 땀이 나고 냄새가 나는 곳으로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이곳은 우리 몸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바로 림프절이 모여있는 면역의 관문이거든요. 몸 상반부에서 오는 독소를 걸러내고 제거하는 첫 번째 보초가 바로 이곳에 있어요. 국내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겨드랑이 청결이 불량하면 호흡기 감염과 면역 저하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겨드랑이에는 특별한 땀샘이 있어서 단백질이 풍부한 땀을 만들어내는데 이게 세균들이 가장 좋아하는 먹이예요. 세균들은 이 단백질을 분해하면서 악취뿐만 아니라 독성 화합물도 만들어냅니다. 이런 세균들이 통제 없이 번식하면 조용하고 지속적인 감염이 생길 수 있어요. 이게 바로 가장 무서운 유형의 감염입니다. 당장 눈에 띄는 증상은 없지만 림프절을 매일 과부하시키고 파괴하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면역 시스템이 완전히 고갈되어서 감기나 호흡기 감염에 쉽게 걸리게 됩니다. 70세 최민성님은 잦은 감기로 고생하셨는데 겨드랑이를 제대로 세정하기 시작한 뒤로 감기 횟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어요. 면역력이 회복된 거죠. 사실 더 무서운 건 심리적 영향입니다. 채취 때문에 부끄러워서 사람들을 피하게 되고 사회적으로 고립되면서 우울증이나 인지 저하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겨드랑이 관리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부드러운 전용 세정제를 사용해서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림프절 쪽을 향해 마사지하듯 닦아주세요. 각 겨드랑이마다 30초씩 이렇게 마사지하면 림프 배수 시스템을 자극해서 독소 제거가 몇 배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완전히 헹군 뒤에는 전체 부위를 깨끗한 수건으로 꼼꼼하게 말려야 해요. 천연 탈취제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데 모공을 완전히 막지 않는 제품을 선택하세요. 땀을 완전히 차단하면 몸이 독소를 배출하지 못하거든요. 여러분은 겨드랑이를 단순히 냄새 제거만 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네 번째는 사타구니입니다. 이곳은 몸의 상반부와 하반부가 만나는 중요한 교차점이에요. 혈관과 신경이 모여 있고 림프절도 있어서 우리 몸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핵심 사령부 같은 곳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곳에 피부주름이 더 깊어지면서 습기와 세균이 쌓이기 정말 쉬워져요. 사타구니 감염을 가진 사람들은 신체 활동이 평균보다 40%나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위에 불편함이 생기면 무의식적으로 걷는 자세를 바꾸게 되거든요. 그러면 척추에 압력이 가해져서 허리 통증이 생기고 균형이 무너져서 고관절이나 무릎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결국 낙상 위험까지 높아지는 거죠. 76세 장인호님은 사타구니 관리를 시작한 뒤로 다시 걷기가 편해지셨어요. 그 작은 변화만으로도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진 겁니다. 전통의학에서는 사타구니를 생명에너지의 중요한 통로로 봅니다. 이곳이 막히면 온몸의 기혈 흐름이 정체되고 탈진감과 무기력함을 느끼게 된다고 해요.
사타구니 관리는 특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자연적인 유익한 미생물을 보호하기 위해 pH 균형이 맞는 전용 세정제를 사용하세요. 피부 주름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부드럽게 닦아주고 목욕 후에는 전용 수건으로 완전히 말려야 합니다. 다른 부위와 수건을 함께 쓰면 교차 감염이 생길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습기가 차기 쉬운 분들은 천연 항진균 파우더를 소량 사용하면 하루 종일 건조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부위를 따로 관리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다섯 번째는 발입니다. 발은 단순히 우리를 이동시켜주는 도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진 모든 자유와 독립성의 기초입니다. 수십 년 동안 충실하게 여러분을 섬겨왔고 수만 킬로미터를 함께 걸어왔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몸을 숙여 발을 돌보기가 점점 어려워지면서 많은 분들이 방치하게 됩니다. 발 관리가 부족한 노인은 낙상 위험이 3배나 높다는 연구 보고가 있어요. 발에 죽은 피부층이 두껍게 쌓이고 발가락 사이에 습기가 차서 감염이 생기고 발톱을 잘못 깎으면 세균이 혈액 속으로 침입할 수 있거든요. 특히 혈액순환이 약해진 고령자에게는 이런 감염이 전신으로 퍼질 수 있어서 정말 위험합니다. 73세 오명수님은 발톱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감염이 생겨 걷기가 힘들어지셨어요. 그런데 꾸준히 발 관리를 시작하신 뒤로 다시 산책을 즐길 수 있게 되셨습니다. 발의 피부가 갈라지거나 굳은 살이 생기는 건 단순한 미용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변화들이 신경 말단과 조직으로 가는 혈류를 차단하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발 관리는 이렇게 하세요. 적당히 따뜻한 물을 사용하세요. 너무 뜨거우면 피부가 건조해져서 오히려 문제가 악화됩니다. 순한 비누로 발가락 사이사이, 발톱 가장자리, 발 뒤꿈치까지 꼼꼼하게 닦아주세요. 이 과정은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혈액순환을 자극하고 신경 민감성을 유지하는 치유 요법이기도 합니다. 씻은 뒤에는 깨끗한 전용 수건으로 발가락 사이를 하나씩 꼼꼼하게 닦아야 해요. 습기가 조금이라도 남으면 곰팡이가 번식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 발 뒤꿈치와 발바닥에 보습 크림을 발라주되 발가락 사이에는 절대 바르지 마세요. 굳은 살이 있다면 부드러운 부석으로 정기적으로 조금씩 제거하고 발톱은 직선으로 너무 짧지 않게 깎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발을 얼마나 꼼꼼히 관리하고 계신가요? 이렇게 5부위를 소홀히 하면 건강이 무너집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지 이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5부위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이 부위들을 관리하는데 하루에 5분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 하는 거예요. 샤워할 때 루틴을 만들어서 체크하시면 절대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먼저 매일 5분 루틴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샤워 순서를 정해두시면 정말 편합니다. 예를 들어 머리를 감고 나서 귀 뒤를 닦고 몸을 씻으면서 겨드랑이와 사타구니를 관리하고 마지막으로 발을 씻는 식으로요. 배꼽은 일주일에 2~3번 정도만 해도 충분해요. 이렇게 순서를 정해두면 습관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강한 세정제를 쓰면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우리 피부에는 나쁜 세균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좋은 세균들도 살고 있거든요. 강한 세정제는 이 좋은 세균까지 다 죽여버려서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pH 균형이 맞는 순한 제품을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샤워할 때 어떤 순서로 씻으시나요? 두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건 철저한 건조입니다. 습기는 세균이 가장 좋아하는 환경이에요.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도 물기를 제대로 닦지 않으면 다시 세균이 번식합니다. 자연 건조로는 부족해요. 특히 주름진 부위나 발가락 사이 같은 곳은 공기가 잘 통하지 않아서 오랫동안 축축하게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전용 수건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해요. 배꼽과 귀 뒤는 작은 수건이나 타올, 겨드랑이와 사타구니는 중간 크기 수건, 발은 발 전용 수건. 이렇게 구분해서 쓰시면 교차 감염을 막을 수 있어요. 수건도 자주 빨아서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수건을 몇 장이나 사용하시나요? 세 번째는 전용 세정제 활용입니다. 민감한 부위에는 pH 균형이 맞는 세정제가 필요해요. 특히 사타구니나 발 같은 곳은 일반 비누로만 씻으면 피부가 건조해지거나 자극받을 수 있습니다. 약국이나 마트에서 민감성 피부용 제품을 찾아보시면 좋아요. 그런데 주의할 점은 과도한 세정은 오히려 피부의 보호막을 해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용 제품은 주 2회에서 3회 정도만 사용하시고 평소에는 순한 비누로 씻으시는 게 좋아요. 균형을 잘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일반 비누만 쓰고 계신가요? 네 번째는 발 관리 습관입니다. 발톱과 각질은 감염의 시작점이 될 수 있어요. 발톱을 너무 짧게 깎으면 내성 발톱이 생겨서 심각한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톱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직선으로 적당한 길이로 깎아주세요. 각질은 부석으로 조금씩 제거하는 게 좋아요. 한 번에 다 없애려고 세게 문지르면 피부가 손상될 수 있거든요. 샤워할 때마다 조금씩 부드럽게 문질러 주시면 됩니다. 보습 크림은 발 뒤꿈치와 발바닥 위주로 바르시고 발가락 사이에는 바르지 마세요. 그곳은 건조하게 유지하는 게 곰팡이 예방에 더 좋습니다. 여러분은 발톱을 얼마나 자주 관리하시나요? 다섯 번째는 정기적인 점검입니다. 작은 변화도 질환의 시작일 수 있어요. 이상한 냄새가 나거나 분비물이 생기거나 피부색이 변하거나 가려움증이 계속되면 절대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초기에 발견하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지만 방치하면 심각한 감염으로 번질 수 있거든요. 거울을 사용해서 스스로 점검하시거나 가족에게 부탁해서 확인해 보세요. 특히 등이나 발바닥처럼 스스로 보기 어려운 부위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게 좋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꼼꼼하게 전신을 체크해 보시는 걸 권해드려요. 여러분은 최근에 몸을 꼼꼼히 살펴본 적 있으신가요? 여섯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옷과 신발 관리예요. 아무리 몸을 깨끗하게 씻어도 옷이나 신발이 더러우면 다시 세균에 노출됩니다. 특히 속옷과 양말은 매일 갈아입어야 하고 통풍이 잘 되는 면 소재가 좋아요. 신발도 하루 신으면 하루는 쉬게 해서 완전히 마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양말을 신을 때도 발가락 사이까지 완전히 마른 상태에서 신어야 해요. 조금이라도 축축하면 양말 안에서 곰팡이가 번식할 수 있거든요. 신발은 정기적으로 햇볕에 말리거나 소독 스프레이를 뿌려주시면 좋습니다. 일곱 번째는 면역력 관리입니다. 아무리 청결하게 관리해도 면역력이 약하면 감염에 쉽게 걸려요.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 적당한 운동이 기본입니다. 특히 단백질과 비타민을 충분히 섭취하시면 피부 재생에 도움이 돼요. 물도 충분히 드세요. 하루에 6잔에서 8잔 정도가 적당한데 물을 많이 마시면 몸속 독소가 배출되고 피부도 촉촉하게 유지됩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면역력이 떨어지거든요. 산책이나 가벼운 운동, 취미 활동으로 스트레스를 풀어주세요. 여덟 번째는 가족과 함께 실천하기입니다. 혼자 하면 잊어버리기 쉽지만 가족이 함께하면 서로 챙겨줄 수 있어요. 배우자나 자녀와 함께 청결 관리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서로 점검해주고 격려해주면 훨씬 꾸준히 할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계절별 관리입니다. 여름에는 땀이 많이 나니까 더 자주 씻고 말려야 해요. 반대로 겨울에는 피부가 건조해지니까 보습에 더 신경 써야 합니다. 계절에 맞춰서 관리 방법을 조금씩 조정하시면 더 효과적이에요. 열 번째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입니다. 청결 관리를 귀찮은 일로 생각하지 마시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는 시간으로 여기세요.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건강과 삶의 질을 지켜준다는 걸 기억하시면 더 즐겁게 실천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만 해도 여러분의 삶의 질은 정말 크게 달라집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노인의 90%가 놓치는 5군데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배꼽, 귀 뒤쪽, 겨드랑이, 사타구니, 그리고 발. 정말 작은 부위들이지만 이곳을 방치하면 세균이 번식해서 만성 피로와 염증을 일으키고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낙상 위험을 높이고 심지어 수명까지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는 이렇게 됩니다. 세균이 독소를 만들어서 혈액 속으로 흘려보내고 몸은 만성 염증에 시달리고 면역력이 무너져서 각종 질병에 쉽게 걸리게 돼요. 활력이 떨어지고 걷기가 힘들어지고 결국 독립적인 생활 능력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 가족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 마음도 힘들어지고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지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세균과 독소가 제거되면서 만성 염증이 사라지고 면역력이 회복돼서 감기나 감염에 잘 안 걸리게 돼요. 피로감이 줄어들고 활력이 살아나면서 다시 활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걷기가 편해지고 균형 감각이 좋아져서 낙상 위험도 줄어들죠. 무엇보다 스스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고 삶의 질이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제가 30년간 고령자 건강을 연구하면서 확신하게 된 게 있습니다. 건강한 노년은 특별한 비법이 아니라 이런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 이 5부위를 5분만 관리해도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단 하나의 제안은 이겁니다. 오늘 저녁 샤워할 때 이 5부위를 꼭 확인해 보세요. 배꼽은 깨끗한가? 귀 뒤는 잘 말랐는가? 겨드랑이는 제대로 씻었는가? 사타구니는 건조한가? 발은 꼼꼼히 관리했는가? 이렇게 하나씩 체크해 보시는 겁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서 번거로울 수 있어요. 하지만 일주일만 해보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습관이 됩니다. 한 달 후에는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석 달 후에는 확실하게 달라진 걸 실감하실 겁니다. 이게 바로 작은 습관의 힘입니다. 여러분, 건강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하는 작은 선택 속에 있어요. 오늘 배운 내용을 실천하시면 여러분의 노후는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단 5분 투자로 15년의 수명을 지킬 수 있다면 그보다 가치 있는 투자가 또 어디 있을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노후 건강을 위협하는 또 다른 생활 습관과 그 구체적인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하는 식사, 수면, 운동 습관 중에서도 놓치기 쉬운 부분들을 짚어드릴 거예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은 오늘 들은 5부위 중에서 어떤 곳부터 실천해 보시겠습니까? 1번 배꼽, 2번 귀 뒤, 3번 겨드랑이, 4번 사타구니, 5번 발. 댓글로 숫자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